88회 전산 회계 1급 이론 시험 문제를 투여하겠습니다. 1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분개를 하면 되죠. 자, 중요한 건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비업무용 토지, 투자부동산입니다. 영업용 토지라면 토지가 되는 거죠. 투자부동산 지도원가 600, 700에 처분하고, 자, 50%는 타인 발행 단가수표, 그죠? 타인 발행 단가수표 현금, 나머지는 약소금을 받았습니다. 미수금이죠. 왜? 재고자산이 아니잖아. 미수금이죠. 외상매출금 아닙니다. 미수금, 나머지 투자자산 처분이. 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건 뭐죠? 바디럼이죠. 미수금 잡아야 되죠. 2번 문제. 서천은 10월 20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를 2만 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여기까지. 10월 25일 분계. 단기 매매증권 200, 수수료 비용 잡아줘야 되죠. 이때 우리 수수료 비용 뭐죠? 영업 외 비용 수수료 비용입니다. 대변의 현금 220만 원. 자, 이것을 12월 31일 날 21,000원으로 평가를 했다. 12월 31일 21,000원에 평가했습니다. 100주였죠? 그럼 100주 곱하기 21,000원 평가는 얼마를 평가했다? 210만 원에 평가했다. 아까 얼마에 취득했죠? 2만 원에 취득했죠? 2만 원에 취득했을 때 얼마? 200만 원이었는데 210만 원에 평가했습니다. 10만 원 올랐죠? 단기매매증권 10만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0만원 되는 거죠. 평가이익 10만원. 다음은 1번이죠. 됐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금 더하면 안 되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일대는 포함입니다. 220 이나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 잡아줘야 된다. 3번 문제. 자,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 되지 않는 것도 토지, 건설적인 자산, 대표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이죠. 공장 생산 설비, 기계장치죠. 이건 감가상각 해야 되죠. 이거는 투자부동산 감가상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일반 기업의 비율 규정이다. 잘못된 것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수도료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죠. 감가상각 대상은 자산의 추정 내용을 수정한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체계적인 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네 가지가 있죠. 자, 네 가지가 있지만 될 수 있는 데는 무슨 법을 사용한다? 정액법을 사용을 합니다. 대본한다. 맞고요.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이 있는 화폐성 자산이란 비화폐성 자산이죠. 비화폐성. 그렇죠? 화폐처럼 안 보이죠. 비화폐성. 3번. 4번 문제. 삼각기간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을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50년이다. 그럼 50년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계약을 제외한 경우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5번 문제. 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의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이게 되죠.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차감적 평가계정이다. 평가계정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니죠.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의 변동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뭐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오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말에 요 분계를 해버리면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들어오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된다? 적어지겠죠. 변화가 발생하겠죠. 요 기말에 요 분계를 하면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이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요 위에 있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 요 위에 있으니까 변화가 없죠. 6번 문제.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잔액이 차기로 이월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들이죠. 자산, 부채, 자본들이 이월, 비용과 수익은 이월이 안 되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비용이죠. 개발비가 무형자산입니다. 개발비 외모는 비용처럼 생겼지만 무형자산 이율되죠. 답은 3번. 7번 문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자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에 해당이 되죠.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투자자산이고요. 임차보증금과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얘는 임차권리금은 무형자산. 제일 빠른 게 1번. 요거 프로그램에서 조회하면 코드 번호 그걸로 조회하면 알아주고 7번, 1번, 7번, 8번 문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항목은 자본조정. 자, 자본에는 크게 5가지가 나눠집니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N년 단가. 또 이렇게도 나눠주죠. 소득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자본력은 자 여기서 자본은 주식입니다. 그죠? 주식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자본력은 주식 때문에 남는 돈, 주식 발행 주요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이 반대되는 것들.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그리고 자기 주식과 미교부 주식 해당하는 거 있습니다. 기타 포괄한 매도하는 자금 평가 손익, 그러니까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이 있죠. 외모는 비용 수익이지만 속성은 자본에 해당됩니다. 이익잉여금에는 크게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나눠지는데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그 나머지 적립금, 임여금, 임의적립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본조정은 어디에 된다? 얘들은 자본임여금이죠. 답은 2번. 이것도 역시 시험에서는 프로그램 계정항목 및 적용 동력에서 조회하고 나오죠. 이번 문제. 자, 원가에게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가가 500번대다, 비용이 800번대다, 500번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디죠? 재료비, 제조원가죠. 감가상각비, 제품 포장 설비에 관련 공장에 관련되는 거죠. 500번대. 이거는 화재 보험인데 공장에 들어가는 보험이죠. 500번대. 근데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처분 손실. 얘는 영업의 비용. 그렇지? 이거는 아니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총 제조원가. 총제비죠. 예, 얘가 총제비. 자, 여기서 위에 여기 있다는 것은 기초 기말 재료 소비를 여기서 구해라 이 말이죠. 자, 기초 원재료 10만, 원재료 매입에 50만, 기말 원재료 10만 원, 그러면 소비액이 얼마? 50만 원이 되죠. 여기 50만 원 재료비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노무비가 350만 원이고, 자, 그럼 제조관대표만 알면 되죠. 자, 제조관대표는 뭐라 되겠죠? 자, 원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20%다. 그러니까 원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둘이 있죠. 둘이 얼마? 400이죠. 400의 20%가 제조관대표다. 계산하면 80만 원. 80만 원. 답이 나왔죠? 답이 480. 답은 4번이 됩니다. 특이한 문제죠? 11번 문제. 대비론가 절차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대비론가 계산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각 지시서별로 1, 2, 3 지시서별로 여기서 이제 직접비와 직접비는 이미 되어 있고요. 문제는 간접비죠. 간접비를 구분합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서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주 목적이다. 왜? 직접비는 이미 배부가 되니까. 직접비는 계산을 할 필요 없으니까. 왜? 거기만 들어가죠. 여기만 들어가죠. 여기. 근데 간접비는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를 배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 뭐가 나온다? 정확한 합리적인 제조효과가 나타난다. 자, 여기서 먼저 다 직접 원가를 계산한다. 그래서 직접 원가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관계비를 파악을 해야 되죠. 제조관계비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배부 기준을 선정하죠. 제조관계비를 배부해야 되니까 제조관계비를 선정을 하고요. 그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하죠. 그래서 다, 가, 나, 가. 맞은 이겁니다. 직접비 계산하고 다, 그 다음에 간접비 계산하고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 기준을 선정하고, 또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고. 12번 문제. 자,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에 대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보면은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평균법과 선의선조법이 있습니다. 자, 평균법이라는 것은 뭐냐? 자, 기초 제공품은 앞전에서 미완성돼서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 투입된 이게 총재비죠. 일명 착수금.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평균법은 뭐냐면 이걸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요 둘이 금액을 가지고 요 기말분을 계산을 합니다. 합쳐서. 그렇죠? 그래서 기초 플러스 총재비. 얘를 구하는데 수량을 가지고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수량분은 기말 수량. 이렇게 구해내는 걸 평균법이라고 하고, 성의순조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 제공품 뭐죠? 넘어온 거죠.
이거 총대비 요번에 투입된 거죠? 이를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얘를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얘를 완성하죠. 여기 선이순환 먼저 넘어온 것부터 완성하고 요번에 투입된 걸로 완성하고 그러면 여기서 기말은 미완성은 여기에서는 미완성이 산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빼고 총제비에서 기말이 부여진다. 그래서 총제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완성 플러스 기말분의 기말인데 완성에서 기초를 빼준다. 그래서 요거죠. 이거 플러스 기말분의 기말. 그래서 기말의 기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기초가 들어가죠. 선순주법의 뜻입니다. 자,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죠. 구분하지 않습니다. 얘를 구분하지 않고 평균 내서 계산하죠. 모두 발생 원가를 가정하고 선의순주법은 기초 제공부터 먼저 완성하고 나무 투입분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한다. 맞죠? 기초를 완성하고 투입분을 완성한다.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얘들이는 같다. 선의순주법과 평균법은 같다. 맞죠? 만약 여기서 요를 보면 기초가 제로 앞에 같죠? 얘들 같은 겁니다. 기초가 제로 같은 겁니다. 1, 2, 3번 맞죠? 4번이 틀리다는 건데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차이가 없다? 공정 초에 투입했을 때와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했을 때는 다른 겁니다. 이때는 환산을 하지 않고 이때는 환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 4번, 4번입니다. 13번 문제, 부가세 문제. 자, 부가지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일반 소비세 맞죠? 국세에 해당됩니다. 10%도 있고 0%도 있죠.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제도를 만들었죠. 그렇죠? 네, 영세제도는 수출이죠. 수출. 네. 이중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역진성은 연세, 그 다음에 14번. 자, 2019년 당사 기계 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매출에 해당하는 것은 읽어보면 총 판매 대금이 650입니다. 계약금을 이때 지급했고요. 또 중도금이라는 게 있네. 중도금, 중도금, 기승고, 을 각각 15일, 15일에 각각 150만 원씩 각각 지급했다. 두 번 지급했죠. 150, 150, 300만 원 지급했네. 지급했습니다. 잔도금 이렇다. 자, 이럴 때 중도금이 있다는 것은 중도금이 있다는 것은 요 중도금 지급한 요 분 있죠. 중도금을 지급한 요 분. 여기 중도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중간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자, 요 중간 지급 조건부
그리고 중간직업 조건부, 중간직업 했죠. 예. 요 한 것, 요게 바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중간직업 조건부, 요거를 우리는 과세 표준으로 본다. 답은 3번입니다. 중도직업 조건부,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건 우리가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공급받는다는 등록번호, 상호성명. 공급받는다는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칭일자. 자칭일자, 공급가액 세금이 되죠.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 여기 나오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성명, 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근데 공급연업이는 뭐냐? 자칭연업이는 뭔데? 이게 공급연업. 공급월이 공급월이 요거랑 다르죠. 얘가 필요적 기재사항, 얘는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일과 세금 계산의 자칭일이 다른데 이 자칭일로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안에서 2번. 수고하셨습니다.